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참 살기 힘든 나라라고.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고, 버틴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다고. 그래서 가끔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전부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잘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만큼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를 조용히 깎아내리며 살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약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걸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떠올려 보세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거리. 아프면 어떻게든 병원을 찾을 수 있었고, 큰 돈이 없어도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아도 됐던 기억. 일이 끊겨도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껴져도 다시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어딘가엔 남아있던 삶.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고마움도 의미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어떤 나라에서는 아프다는 이유 하나로 인생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실함이 미덕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는 조건일 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하면서도 어찌됐든 하루를 버텼고, 크게 흔들리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이 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던 시간들, 기록으로 남지 않았던 수많은 날들, 그 속에서 부모 세대는 말없이 견뎠고, 우리 세대는 묵묵히 이어받아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 버텨온 걸까?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조용한 대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단단함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 이미 인생의 답을 찾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 옆에 서면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아직도 헤매는 사람, 여전히 불안한 사람, 이 나이가 되도록 확실한 결과 하나 없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남들은 다 해낸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일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늘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조건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야 했던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준비된 시대를 편하게 누린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늘 중간이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고,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는 있었던 시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늘 참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참고, 버티고, 미뤄두고, 나중을 생각하자는 말로 지금을 접어두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미덕이었고, 그게 어른스러움이었고, 그게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잘 버텼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당연함 자체가 결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어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몸이 망가져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말없이 이어지는 규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줄을 서면 기다렸고, 차례가 오면 물러섰고, 불합리에도 참고 넘어가는 대신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개인의 낙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던 묵묵한 합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완전히 엇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비틀거려도 끝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불만은 많았습니다. 답답했고 억울했고 왜 나만 이렇게 사는지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이상하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없는 도움을 받았고,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기본적인 존중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성품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온 환경, 세대가 쌓아온 질서, 그리고 말없이 이어진 책임감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왔고, 그 덕분에 크게 흔들리면서도 끝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에, 뒤돌아볼 여유가 생긴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지금까지의 인생이 눈부시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용히 이어져 왔고, 소리 없이 유지되었으며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이 나라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위에서 넘어지고 그 위에서 다시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단단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언제 한번 편안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늘 무언가를 걱정했고, 늘 다음을 준비해야 했고, 늘 지금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부서질 듯 흔들리면서도, 어느 선에서는 멈췄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의지나 근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던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완충 장치들이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완전히 낙오되지 않게 붙잡아주는 장치, 넘어져도 다시 설 수 있는 틈을 남겨두는 장치. 우리는 그걸 제도라고 부르지 않았고 혜택이라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잘려도 세상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았고, 사업이 망해도 인생이 바로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체면이 상했고, 자존심이 무너졌고,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졌을 뿐, 삶 자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한 사람으로 불리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때로는 무시당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지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줄을 서면 차례가 있었고 규칙은 불완전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지켜야 할 선은 존재했습니다. 이 질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지켜온 것들이고 불합리함을 참고 넘기며 유지해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편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위험한 상태로 내던져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는 늘 어디선가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 동네, 병원 대기실, 밤늦은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허락된 사회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구했습니다. 아무도 크게 칭찬해주지 않았고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지만 그 소소한 안정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와서야 이상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끝까지 가지 않았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구나. 그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사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 나라를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느리다고, 답답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당연하게 소비해왔습니다. 그러다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 그래도 아직 발을 디딜 곳은 남아있구나.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살아온 자리에는 단단한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단단함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단함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 답은 거창한 영웅이나 위대한 인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역사책의 굵은 글씨에도 기념관의 이름에도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몫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쌓여왔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문을 열던 가게, 비 오는 날에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 야근이 일상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던 얼굴들, 그들은 대단해 보이길 원하지 않았고 역사에 남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할 일을 하고 내일을 넘기고 가족과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평범함이 이 나라의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잘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는 게 그런 거지라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고 자기 몫의 고단함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않으려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 침묵이 미덕이었는지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침묵 덕분에 이 사회가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 위에서 자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길은 있었고 막막했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평을 하면서도
질서를 깨지는 않았고 불만을 품으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사는 방식이 그렇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여서까지 앞서 나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감각, 힘들어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는 기준, 그 기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준들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이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규범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가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로 서로를 붙잡아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넘어지면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고 누군가 뒤처지면 아예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친절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불공평했고 차가웠고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연민과 최소한의 책임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고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개인의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에게 남겨둔 작은 여백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 위에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 단단함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우리에게 이 단단함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각박해졌고 여유가 사라졌고 서로를 돌아볼 틈이 없다고. 그 말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바뀌었고 속도는 빨라졌으며 기다림보다는 앞서감이 미덕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참아주는 사람보다 잘 드러내는 사람이 인정받고 버텨온 시간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먼저 평가받는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나 혼자 버텨야 하는 건 아닐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면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는 사회,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지워버리지는 않는 분위기,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선, 여전히 남아있는 기본적인 존중. 그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하며 그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안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착해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나라에서 살아왔던 방식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커졌지만 질서는 남아있고 불만은 쌓였지만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히 혼자만의 기준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때로는 답답하고 느리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과 그 망설임이 이 사회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기준으로 움직였다면, 만약 모든 관계가 효율로만 판단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곳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해도 도망치지는 않았고, 실망은 해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늘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이 사회는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역시 완전히 고립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단단함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고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역시 그 단단함의 일부로 남는 것입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영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선을 넘지 않는 선택,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려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이 사회는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평가받아 왔습니다.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얼마나 남들보다 나은지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가혹해졌습니다. 아직 괜찮아지지 않은 인생을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온 당신이라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단지 운이 좋아서도 대단히 잘해서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만 버텨온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는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길을 잃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괜찮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 살아온 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잘 버텨온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았고 기록으로 남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를 넘기며 여기까지 온 인생, 그 인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대단하다고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에서 살아온 당신의 시간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만은 기억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음 세대에게 이 단단함을 조금만 남겨주면 됩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선을 넘지 않는 선택 하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하나,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려는 마음 하나,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계속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당신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조금 부드러워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